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테티 시험연구원의 생활환경사 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마스크에 대한 품질 관리,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섹션을 만든 이유가 저희들이 국내에서 마스크는 저희들이 좀 가장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품질 관리 관련해서 위탁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품질 관리 위탁 시험에서 가끔 페일이 많이 납니다. 페일이 나면 저희들이 식약처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품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업들이 어떤 품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과제 섹션을 준비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품질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이런 구축과 관련해서 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마스크 관련 기업들이 새롭게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기업이 앞으로 5년, 10년, 50년 더 성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 경영, 쉽게 말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 좋은 품질,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을 좋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셔야 되는 게 일반 경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스크도 기존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이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보다는 코로나19라는 이슈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또한 또 마스크의 필요성은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반 경영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가 윤리 경영입니다. 또 하나의 지금 우리 기업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환경적인 측면. 우리 KF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과 관련해서 법적 시험은 크게 많지 않은데, 그 공산품 마스크는 유해 물질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KF 보건용 마스크에도 유해 물질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 이런 환경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에 대한 품질 문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 자료가 없는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 마스크 생산하는 기업분들이 조달청 납품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조달청에 납품하시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납품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그 납품되어진 기업이 납품되어진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패스가 돼요. 품질 검사들도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패스가 되는데 가끔 페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조달청에 납품되었던 제품이 페일이 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 가격도 못 받을 뿐더러 아니고 다음에 조달청 납품에 되게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조달청에 납품되는 품질 검사에서 페일되는 것들도 유사하게 품질 관리에서 나오는 페일되는 사례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품질 관리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일 많이 페일 나는 부분이 형상입니다. 형상에서 페일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분진 포집효율, NaCl이라든지 파라핀, 이런 분진 포집효율에서 페일이 나고, 그리고 누설률, 그리고 인잔 강도, 기권에 대해서 잡아당긴 강도, 이런 것도 페일이 나는데, 실제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원인 분석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상은 귓근 길이에서 페일이 많이 납니다. 귓근 길이 가지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귓근 길이에 따라서 누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귓근 길이가 이제 페일이 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본체하고 귓근하고 접합부는 길이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형상이 페일이 나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장 강도입니다. 접합부하고 끈하고 당겼을 때 얼마나 힘을 버티느냐.
여기에서도 펠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진 포주표율입니다. NaCl과 파라핀 관련해서 펠이 많이 나는데, 이 분진 포주표율에서 펠이 나는 이유는 그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의 아주 중요한 그 MB 필터의 성능에 대한 일관성 문제로 인해서 펠이나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도 저희 그 조달청 건과 관련해서 이 분진 포주표율 성능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펠이 나는 바람에 상당히 기업이 좀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이런 걸로 펠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설률 같은 경우는 이제 펠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역시 MB 필터의 성능의 문제, 기권의 문제. 이제 압착이 좀 덜 되다 보니, 밀착이 덜 되다 보니까 이제 펠이 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 코편의 위치에 따라서 또 이 누설률이 펠이 나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누설률에서 허가용이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필터라든지 기권이라든지 코편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어떤 성능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지금 이제 유해물질, 우리 소비자들이 최근에 하는 이러한 환경적인 것,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우리 생활화학 제품에도 유해물질,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던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런 유해물질, CMIT, MIT 같은 물질, 이런 물질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었죠. 이런 유해 물질과 관련해서도 우리 마스크 업체들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먼저 비말이라든지 보건용 마스크의 분석 시에 유해 물질 관련해서는 순도, 뭐 산알칼리, 형광, 포르말데히드, 색소 관련된 시험이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제 품질에 관한 요구에 대한 시험이 많은데, 이런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비말 KF 마스크가 아니고 공산품에서, 아시겠지만 식약처의 마스크가 더 까다로운데, 유해물질과 관련해서의 시험 요구사항은 공산품에서 더더욱 많은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H, 포르말데히드, 그 다음에 아릴아민, 노닐페놀, 알러지성 염료, 뭐 납카드뮴, 중금속 같은 거, 또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기권에 있는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까지 많은 유해물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보건용 마스크에는 그 공산품의 마스크 유해물질이 없지만, 이런 우리 비말과 KF의 마스크들도 이런 공산품에서 요구하는 유해물질을 관리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관리하지 않아서 만일에 시중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더 많은 유해물질이 있지만 공산품에서 요구하는 유해물질까지는 우리 기업분들이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산품에서 관리한다라는 것은 마스크에서 충분히 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마스크를 많이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누설률 시험을 할 때는 우리 피시험자,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접 이제 그 챔버 안에서 이제 걷기라든지 뛰기라든지 머리를 움직이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하는 시험을 합니다. 저도 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마스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런 피시험자 역할을 하면서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뛰어봤는데, 일부 마스크를 착용해보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피부가 좀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기는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해물질과 pH라든지 뭐 이런 유해물질과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우리 식약처의 마스크에서는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거든요. 만일 이런 것들이 시장 모니터링에서, 시장 감독기관에서 시장 모니터링이 이슈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식약처의 마스크의 유해물질 요구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분들은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뉴스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제 우리 마스크는 대부분, 요즘은 칼라 마스크가 많이 나왔지만 예전엔 대부분 흰색 마스크였죠. 흰색 제품에 대해서는 형광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이런 형광물질의 마스크가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심지어 발암물질인 라돈까지 검출되었던 그런 사례들도 매스컴을 많이 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노닐페놀 같은 유해 물질도 이슈가 된 사례들도 있었고요.
마스크는 아니지만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이지만 생리대 이런 쪽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같은 물질들도 많이 검출이 됐던 사례가 있죠. 우리 마스크에서는 쓰지 않지만 생리대에서 왜 VOC가 문제가 되었냐면 접착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접착제에서 VOC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떤 리스트화시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품에 소요가는 유해 물질들은 최소한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분들이 이런 품질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험기관입니다. 코티트 시험연구원은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식약처 시험기관인데 지금은 제가 기업들 가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외부에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저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계를 구축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가장 열악한 부분은 실무자들이 자꾸 이직을 한다는 문제가 있죠. 담당자가 이직이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저희들 이은재 팀장이 이 시스템 관리 체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그 업무의 절차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체계, 이게 시스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중소기업과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의 시스템을 따라가실 수는 없겠죠. 우리 기업에 맞는 체계를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품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품질 관리를 꼭 구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품질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대표적인 규격이 IS 9001 그리고 의료기기는 ISO 13485죠. 의료기기는 13485를 꼭 구축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 제조기업은 IS 9001 그래서 이런 마스크 만드는 기업분들도 이런 9001이나 13485와 관련된 요구사항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꼭 구축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학 물질을 꼭 관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마스크를 만들 때 원부자재를 사오시면 화학 물질 관련된 자료를 꼭 취합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화학 물질 관련된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는 문서가 있죠. 이게 MSDS입니다.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 MSDS를 철저하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제품을 만들 때 어떤 화학물질을 쓰셨는지에 대한 정보, 이게 MSDS입니다. 허가받을 때 MSDS를 식약처에 제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MSDS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자료가 MSDS입니다. 자료 많이 보셨죠? 이 MSDS를 꼭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 공급망에게 MSDS하고 별개로 꼭 받으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산업계 가서 저 문서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MSDS와 함께 뭐냐? 보증서입니다. 보증서입니다. MSDS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가 아니고 협력사 기업들이 만들어서 전달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해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MSDS를 썼는데 일부 협력사들이 저가의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되어질 때는 저가의 제품을 만들고 실제 MSDS는 문제가 없는 다른 MSDS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장난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난치지 않겠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문서가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공급망한테 보증서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보증서 샘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코티트 시험연구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 그 담당자들이 샘플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증서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품질 관리를 위한 수입 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수입 검사라는 게 MB필드의 성능에 대한 검사도 하셔야 되겠지만 유해 물질과 관련된 검사들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력사가 납품하는 부품이 정말 우리가 초기에 허가받을 때 원자재하고 동일한 원자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초도에 납품할 때는 문제없는 걸 납품했다가 몇 달 뒤에는 그때가 똑같은 입니다라고 납품되었는데 실제는 다른 원자재가 납품되어 버린다 그러면 낭패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수익 검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계도 구축을 하셔야 되고 품질 관리를 하셔야 되고 수익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외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건데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허가받을 때 분석이 보통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허가받을 때 컨설팅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의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의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교육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정부의 지원 사업은 2월달, 3월달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부 예산은 대부분 빨리 소진이 많이 되거든요. 혹시 분석을 많이 하실 기업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확보해 놓으신다라고 하시면 분석적인 비용 부담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을 분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 기반 활용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 받으실 때 되게 부담스러우신 게 뭐 문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되게 복잡하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 기반 활용 사업은 선착순이고 그리고 작은 기업으로 임에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받으시면 되고요.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아까 행정적인 것들도 지원 받으실 수 있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환경 관련해서 관리 체계, 프로세스 관련된 구축 지원 사업도 적게는 50%, 많게는 90%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 구축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육, 우리 전문가들이 기업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자 하신다고 하실 때는 이런 사이트,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지원 사업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비용적인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또 정보도 많이 캐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 품질 관리 리스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분 만에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언제든지 이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식약처 품목, 그 외 품목도 괜찮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코티티 시험연구원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